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프렌치 큐브의 강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오늘 9월 고벤처는요, 처음에 강연 2개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10초 자기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알으셔야 할 정보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5분 발표, 다른 스타트업 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멘토분들의 이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저도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너무 만나면 너무 반갑고 직장 동료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데요. 오늘 오셨으니까 10초 자기소개 꼭 하시고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강연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리서치의 김영진 대표님께서 향후 IT 시장과 주요 기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트의 한국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T에 대한 전반적인 IT는 아니고요. 뭐 반도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쪽은 아니고 주로 이제 컴퓨터 관련된 I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시장하고 그다음에 향후 기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아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IT 전반적인 글로벌 IT 마켓에서부터 해가지고 디지털화되는 그런 마켓 변화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IT 마켓에서부터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글로벌하게 보면은 2012년까지 IT 마켓을 보면은 5.4%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IT 마켓이 한 8.0% 정도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키먼터스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컨설팅.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이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컨설팅 서비스 쪽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뒷장에서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글로벌한 마켓에 봤을 때 약 한 200빌리언 정도, 한 2154,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400조 되겠죠. 전체적인 IT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제외한 이제 컴퓨터 관련된 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장에 이제 아시아 패시픽 쪽을 이제 보면은, 아시아 패시픽은 약 한 370불 정도 됩니다. 370빌리언입니다. 한 3,700억 불 정도 되는데, 원화로 따지면 한 400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시아 마켓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서비스 쪽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고요. 아직은 아시아 마켓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글로벌 마켓에서 한 17% 정도 아시아가 차지하는 포션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가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IT 마켓이 상당히 크지를 못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이제 아직은 이제 큰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 정도가 이제 아시아 마켓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수치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내용을 보면은 다음 장에서 한국의 이제 2012년도에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 한 6%, 우리 원화로 봤을 때, 근데 달러로 보면은 한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원화의 환율을 이제 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약 한 29조 정도, 29조 5천억 정도의 IT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도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데, 여기 조금 좀 이제 감안할 부분이
아직은 한국의 컨설팅이나 이 소프트웨어 쪽이 그렇게 큰 포션은 이제 아시아나 미국 글로벌을 비교했을 땐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하드웨어 쪽이 아직은 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를 그렇게 크게 아직은 아시아 쪽이 조금 그 유럽이나 글로벌에 비하면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의 IT 마켓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한 1.23%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 수치로 보면은.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저희가 IMF,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IMF 전에만 해도 그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서 IT 마켓에 한국이 50%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뭐 인도, 중국 다 합해서 IT 마켓에 한국 마켓 자체가 한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커진 거죠.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쪽이 이제 근래 와서는 태국, 이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이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많이 그 오퍼튜니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의 IT 마켓에 대해서 보면은 물론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한국이나 이제 멕시코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적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한 2% 정도 되는데 미국이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부분이 이제 뭐 그렇겠습니다만 IT 마켓이라든가 다른 시장에 보면은 한 4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그 성장률을 보면은 지난해 대비 올해 내년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보다는 뭐 7% 8% 정도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규모가 적은 데는 상당히 많은 포션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28%인 나라 같은 데를 보면은 브라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인도 이런 쪽에 보면 전부 우리가 얘기하는 브릭스 나라들이 전부 2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마켓, IT 마켓이 자꾸 바뀌고, 그 소비자의 디맨드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하는 형태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들이 보면 지금은 상당히 모바일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스스로 셀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은 여기 보면 현재 2010년도에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한 미국의 경우입니다. 1,400만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 가면 한 8천만 정도로 이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이분들이 이제 그 업무에 이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 자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업무를 실시하는 그 형태를 보면은, 뭐 이제 여기 SaaS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하여튼 뭐 웹에 있던 어떤 아웃사이드에 있던 이런 그 업무를 내가 가진 디바이스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하는 게 그 소프트웨어가 보면은 약 한 28빌리언, 한 30조 원 정도의 그 금액이 2010년 정도에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가게 되면은 약 한 258빌리언 정도. 그래서 한 200 거의 300조의 금액을 마켓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지금 모바일을 가지고 회사 업무, 내 개인 업무가 아니고 회사 업무에 쓰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웹사이트에 가서 내가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실제 업무에 쓰는 게 지금 현재 보면 한 10% 정도 2010년도. 그런데 이 수치가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가지고 2011년도, 1년 후인 2011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33%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사이에 엄청나게 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가장 큰 뭐 역할을 했겠습니다만은 2020년도에 되면 이건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당히 큰 수치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의 혁명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컨슈머들 이런 다양한 형태로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컨슈머들 형태가 많이 바뀌어요. 컨슈머들 요구가 다양해지는 거죠. 지금 과거에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그러한 서비스 형태, 프로세스를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컨슈머들이 요구하는 하나하나가 모든 게 그야말로 서비스도 컨슈머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보면은 이제 준비해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내가 아까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제 그 수치를 봤는데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업무에 회사 업무, 내 개인 업무가 아니고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게 한 60%, 66% 정도 2010년도에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66% 중에서 내 업무를 가장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소프트웨어, 내가 찾은 소프트웨어, 뭐 많이 있죠. 뭐 앱, 뭐 여러 가지 앱도 있고 뭐 이런 데서 내가 찾아다가 내 업무에 쓰는 그 IT.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시큐리티 이슈 때문에 회사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에서 이 소프트웨어 써라, 쓰지 말아라, 뭐 랩톱 PC를 쓰라 이런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무시하고 IT 회사 가이드라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게 39%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CIO 분들이라든가 회사의 CFO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 이러이러한 회사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하는 거는 이미 이 모바일 월드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 그 중에 39%가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2% 정도는 웹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라우드 형태로다가 업무를 갖다 쓴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실제 내가 그 회사에서 개발해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 회사에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을 갖고 쓰는 것보다도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쓰는 게 훨씬 회사의 업무에 능률이 올라가고 효율적이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3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34%의 인원들이 이미 회사의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골라서 쓰는 것들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니까. 그만큼 판단력이라든가 각종 정보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자, 그래서 보면 2010년도에 내가 모바일, 내 개인 디바이스, 뭐 모바일 스마트폰이 되든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든 뭐 랩탑이 되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는 업무가 26%인데 2020년도에 가면은 거의 반 이상이 내 개인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뭐 회사 업무하는데 회사에서 장비 사주고 심지어는 뭐 과거에는 모바일 폰도 사주고 다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뭐 내가 회사에서 무슨 장비를 사줘서 내가 업무를 한다 이런 거를 이미 떠났다는 거죠. 회사에서 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뒤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장비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해야 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환경에서 비즈니스 형태를 보면은 한 2010년도에 보면은 이 비즈니스 형태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레비뉴가 아까 보면 제일 높았는데 2020년도에 가면은 중국이 미국의 레비뉴를 앞선다고 지금 포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불행히도 2020년도에 빅5 컨트리에 유럽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이 지금 많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유럽 나라가 하나도 없고 탑 10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뭐 러시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이런 라틴 아메리카 이런 저개발 국가들이 상당히 약진을 할 거다. 앞장에서 보셨겠지만 아시아 지역의 레비뉴 쉐어가 17%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1%. 자, 중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그걸 넘어간다는 거죠. 넘버원 컨트리가 되고 월드와이드 유럽에 있는 나라들 탑5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아시아 신흥계,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이 탑10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거기에 배경 중에 하나가 컨슈머들, 그러니까 중간 레벨의 컨슈머들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원빈이 10억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그 중에서 10억, 6분의 1이 그 중간 미들 레벨의 클래스에 있는 컨슈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컨슈머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인구에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레비뉴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인구가 12억인데 그 12억 인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노동을 못하고 있죠. 그 10억 인구 경제 인구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그 미들 레벨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개발 국가들, 아시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소비 형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들 레벨 클래스의 그 컨슈머들이 아니고 그보다는 좀 낮은 레벨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100불 PC 아까 뭐 옛날에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뭐 인도의 나노 프로젝트, 타타의 나노 프로젝트 2,000불짜리 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게 도요타의 그 17,000불짜리 차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해요, 중국이. 그런데 인도에서 나노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그 2,000불 차, 물론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나노차를 이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미들 레벨의 클래스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했을 때 엄청난 숫자의 컨슈머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향후 이제 강가해야 돼. 202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대체 에너지를 이제 많이 개발을 한다. 아까 보시다시피 이미 개발도상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큰 나가다 보면은 뭐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건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아무리 해도 20%로 커버를 못한다는 거죠. 2020년. 그럼 나머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자연 내추럴 가스라든가 내추럴 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이 지금의 값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 뭐 이미 중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에너지 정책 이런 형태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 이게 마켓이 이렇게 바뀌는데 소비자 형태를 이제 좀 한번 잠깐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라운스웰 뭐 이런 쪽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자꾸 이제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 기업 위주로다가 기업이 탑다운 형태에 하던 건 이미 다 떠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 제품 라인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쪼개진 이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원하는데 그 서비스 원하는 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기업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했다가는 그 프로세스로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 셋업하고 개발하고 서포트 시작하면은 이미 그 서비스는 소비자는 갔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컨슈머라이제이션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각 인더스트리별로 해가지고 영어로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이제 고객 만족보다는 이제 한 단계 앞선 거죠. 그런 형태들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인더스트리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그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이게.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론 현재 서비스 컴퍼니가 가장 높겠죠. 여기 보면 이제 리테일 쪽, 다음에 호텔 쪽.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보면은 폭이 넓어요. 아주 66에서부터 100점 만점에 87점까지 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항공사가 우리는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사가. 근데 이 항공사가 보면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 쪽의 항공사들은 상당히 그 서비스 형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뭐 출장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 그렇게 서비스가 좋지 않죠.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아까 컨슈머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저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기술에 대한 기술에 대한 변화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자, 기업에서 봤을 때 가장 밸류를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를 좀 골라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변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고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윗부분이 기업에서 봤을 때 밸류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되겠다,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부분이 넘버원입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부분 넘버원인데 이 부분은 보면은 상당히 밸류가 많다. 앞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변화의 요인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이미 밸류가 있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워낙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쪽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밸류가 없지만 모바일은 벌써 많은 투자 부분을 이미 했던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BPM 그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여러분들 뭐 혹시 뭐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그야말로 인텔리전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이 빨리 변화하고 빨리 레베뉴 창출하고 빨리 서비스에 가서 다가가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빨리빨리 우리가 인사이트를 개발해서 빨리빨리 옮겨가느냐, 그거의 방향에 맞춰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가장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프로세스가 나오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한국이 먼저 아답션을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답션은 상당히 늦죠. 뒷장에서 나오면 이제 크라우드 쪽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일찍 도달했어요. 그런데 임플리멘테이션율은 최하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지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라든가 데이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분석을 해서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쪽으로 빨리 가져